자,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연금박사 라이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연금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연금박사 라이브 179회, 벌써 5년 가까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연금박사 라이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는 나라죠.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천만이기 때문에 이미 1,000만 명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있고요. 네, 이 어르신들이 이제 노후를 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노후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필수적이고 여러 가지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노후에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가장 필요한 대안 바로 연금, 그렇죠? 노후의 건강도 관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노후의 친구 관리도 하셔야 되고, 할 일 관리도 하셔야 되고, 할 거 많지만, 그 중에서 돈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연금이죠, 연금.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방송, 바로 연금박사 라이브.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달려가면서 여러분, 많은 부분들 이제 궁금한 거 알려드릴 텐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창에 달아주시면 댓글창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궁금한 점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연금박사 라이브는 벌써 5년 가까이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라이브 방송을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진행해 오고 있고요. 또 궁금한 점 다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하나하나 인사드리면서 답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님, 매주 월요일은 강의가 끝나면 이 시간입니다. 그쵸? 네. 강의 끝나고 바로 또 이렇게 연금박사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민님, 아직 시작 전인데 출발을 해야 하니 블루투스로 안전하게 운전하시면서 안전하게 들으시고 운전에 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금박사님, 이건 저구나. 남카님 반갑습니다. 남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김정민님 지난주 못 들으셨군요. 네. 지난주 못 들으신 거 바로 라이브 방송으로 재방송 들으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라이브 방송 모두 다 또 심의를 거쳐서 다시 업로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방송이 바로 재업로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심의 이후에 올라간다는 사실. 그래서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다시 들으시려면 한 2, 3주 걸리셔야 되고 2, 3주 전 방송이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방송 들으시면서 연금 공부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열매님 반갑습니다. 셀틱 글래스코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몽당이님 반갑습니다. 흰까치님 반갑습니다. 가화만사성님 가세요. 이사님 오세요. 네. 저보다 이사님이 더 잘하시죠. 네. 꾸꾸님 반갑습니다. 이하늘님 반갑습니다. 네. 남현찬님 반갑습니다. 수선아님 반갑습니다. 난따트님 일시납 최저보증연금 가입하고 싶은데요. 어떡하지? 네, 일시납 최저보증연금이 정말 괜찮은 연금이 있었는데 수선아님 말씀하셨네요. 일시불 연금 없어졌나요? 네. 지난달 말로 1차로 판매가 종료가 됐고요. 뭐 다시 언제 이제 새로운 연금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일시납 연금은 너무 좋은 연금이 지난달 3월 말일로 가입이 종료됐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가입하기 쉽지 않으실 거고요. 뭐 제가 듣기로는 은행에 가시면 비슷한 상품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은행에. 그렇죠. 근데 사실 정확한 내용은 은행에서만 판매하는 상품, 방카 상품 중에 일부가 있는 건데 이게 스펙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래도 지금 계속 상품들이 개발되고 있으니까 올 하반기쯤 되면 더 좋은 일시납 연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차곡차곡 돈을 모아 놓으시면 그 목돈을 연금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상품들 계속 나올 거니까 그때 연금으로 준비하셔가지고 노후 준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금박사가 계속 실시간으로 좋은 상품 나오도록 제가 여러 가지 또 제안도 하고 있고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홍기성님 반갑습니다. 그린파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김정민님 2월에 박사님 만나고 개인연금, 국민연금 똘똘하게 잘 키우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개인연금, 국민연금, 퇴직금, 주택연금까지 잘 하시면 행복한 노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개굴섬님 반갑습니다. PB이글스님 반갑습니다. 리우케이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몽당이님, 기초연금 지급 나이가 올라가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기초연금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드리고 있거든요. 뭐 지금 나이가 올라간다는 아직 발표는 없고요. 다만 노인을 기준으로 한 연령대가 65세인데 65세가 만약에 70세로 바뀐다면 그런 거에 따라서 기초연금이라든가 다양한 또 국가의 제도들이 또 다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없고요. 네. 뭐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생각들은 나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뭐 당장 결정될 일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뭐 한 5년, 10년 후에는 조금 더 늦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토마스님 반갑습니다. 난다트님 기다리면 더 좋은 게 나올까요? 네, 기다리십시오. 일단 지금 뭐 당장 급한 거 아니시니까 좀 기다리시고 나면 더 좋은 게 뭐 올 하반기도 나올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더 좋은 거 나올지 안 나올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기존 스펙 정도의 상품들은 계속 나와야 되는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양봉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는 65년생인데 지금부터 50만원씩 5년 넣고 5년 거치해서 받을 수 있는 상품, 연금 있을까요? 네, 있죠. 지금 65년생이시면 우리나라로 지금 환갑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60세가 되신 분들이 환갑이기 때문에 뭐 옛날에는 환갑이면 다 나이 들어서 이제 집에서 뭐 이제 다 은퇴하고 집에서 쉬실 나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60세는 또 아직 청춘이죠. 그래서 60세에 뭐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 늦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희 센터에 와서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60세도 젊은 나이입니다. 65세 오신 분도 많이 계시고요. 연금 개시를 뭐 70세, 75세, 뭐 80세 하겠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오래 사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60세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꾸준하게 뭐 일시불로 납입을 해서 연금을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5년 정도 납부하신 이후에 한 5년 거치해서 70세부터 연금 받는 플랜도 다 가능하니까 이런 거 저희 센터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1800-3624 여기 보이시죠? 여기 전화번호 양쪽에 다 있습니다. 저희 1800-3624 저희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속 시원하게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딴딴트님 주식 떨어져 후덜덜입니다. 네, 오늘은 주식이 폭락하고 있죠, 지금. 네, 트럼프가 지금 뭐 관세에 대한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뭐 주가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가가 다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 이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어쨌든 이런 리스크가 뭐 주식시장에 계속 오는 것이 뭐 사실 뭐 한두 번 겪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의도적으로 주식이 폭락하고 뭐 이런 관세라는 어떤 특별한 정말 요인에 의해서 폭락하고 있는 거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 가지신 분들은 걱정이 없으시죠? 제가 사실 뭐 저는 뭐 주식 애착론자도 아니고 하지만 주식도 필요합니다. 투자도 필요하고 부동산 투자도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노후가 되면 될수록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 해외 주식 하신 분들 S&P 나스닥 뭐 지금 며칠째 뭐 20%씩 한 번에 툭툭 폭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내가 아직 젊어서 기다릴 시간이 많이 있으면 뭐 지금 당장 좀 폭락한다 하더라도 또 다시 또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내가 젊다면 주식 투자도 하고 뭐 해외 투자도 하고 ETF도 사고 이런 게 다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나이 드신 분들 60세, 70세 되셔가지고 내 퇴직금, 내 노후자금, 노후연금을 가지고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런 거 한 70세에 지금 내가 노후자금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주식이 하루아침에 10%, 20%가 폭락해가지고 자산 가치가 하락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잠이 안 옵니다. 그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하실 때는, 수익률에 투자를 많이 하시지만 연금은 수익률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수명에 투자하는 것이다. 노후에 수익률을 투자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 죽습니다. 아시겠죠? 네. 노후에 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방법은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수명을 늘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수익률 올리시겠습니까? 수명을 늘리시겠습니까? 노후에는 수익률 올리려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 돌아가시는 것보다는 수명을 늘리셔가지고 건강하게 운동하셔가지고 스트레스 안 받으셔가지고 수명을 늘려서 오래 사는 것이 훨씬 더 연금 많이 받는 방법입니다. 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방법,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수명을 늘리는 것이다. 아시겠죠?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연금 가지신 분들은 노후에 행복하고요. 목돈 가지시고 투자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노후에 불안합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어쨌든 다 말씀드렸으니까 꼭 명심하셔가지고 노후에 안정적인 연금을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자, 유병일님 추납 관련 소득공제 정보 좀 주세요. 네, 추후 납부하시게 되면 나중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추후 납부하신 금액에 대해서 네, 올해 연말에 소득이 있으시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요. 뭐 자영업자든 근로소득자든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시고 그러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추납을 내가 예를 들면 3천만 원 했다. 3천만 원 전액 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천만 원을 소득에서 빼드리기 때문에 그만큼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고 세액공제는 정해진 비율만 돌려받는 것이지만 소득공제는 여러분의 소득세율에 따라서
최고 세율을 내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세금 환급받는 것이고, 낮은 세율을 내시는 분들은 적게 환급받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시고요. 추후납부 소득공제 받으시면 물론 연금 쓸 때 다시 세금 내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납을 하냐 마냐를 결정하실 때 뭐 시점 결정도 하셔야 되겠지만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는 시점에 하시는 것도 더 유리한 것이다 라는 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선영님 반갑습니다. 안단태님, 직역연금도 국민연금과 모두 연계했으면 해요. 네. 지금 뭐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있기 때문에 직역연금은 사학이나 공무원연금 받으신 분들이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같이 연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놓긴 했는데, 어쨌든 뭐 연계하는 것이 그렇게 또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사학이나 공무원연금 가입하신 분들이 국민연금과 연계하게 되면 국민연금의 연금 개시 연령을 따라갑니다.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은 62세 계신데 국민연금은 65세 계십니다. 이걸 두 개 연계하게 되면 공무원연금도 역시 65세로 개시가 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좀 조심하시고요. 네, 이런 것도 좀 잘 알아두셔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특히 두 개 연금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심하시고, 지금은 연계하는 것보다는 각각 받으시는 게 좋겠죠. 각각 받으시는 게. 연계라는 것은 합쳐서 같이 연금 받게 해주는 거고, 각각 따로따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10년 채우셔가지고요. 뭐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 합쳐서 공단을 합치자, 뭐 이런 것들도 뭐 아마 논의는 되겠지만 구조개혁하면서, 그죠? 지금 하지만 뭐 당장 쉬운 일은 아니겠죠. 자, 김현수님 반갑습니다. 수사님, 119개월 정도 네 추납이 있는데요. 최저 넣으면 1,550만 원 정도고 월 20만 원 정도 더 받는다고 합니다. 남편 160 연금 나오는데 제 거 추납할까요? 56에서 76 받는다고 합니다. 일단 1,500만 원 내셔가지고 20만 원 연금액이 월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1년에 240만 원이시고요. 거의 한 7년에서 8년 정도 받으면 원금이 회복되는 상계월 수가 한 80개월 이내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런 거 되게 유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1,500만 원 더 내고 한 달에 20만 원 연금액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하게 되면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죠. 물론 남편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수사님께서 국민연금을 늘리신다고 했을 때 유족연금 관련해가지고 약간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얘기고, 기본적으로 네, 노후에 두 분 다 100년회로 하신다면 연금 많이 받으시는 게 좋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뭐 가성비가 나쁘지 않으니까 어쨌든 내가 1,550만 원 내고 한 7년 8년만 받으면 원금 다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추납하셔가지고 연금 늘리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납했을 때 상계월수, 원금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점 자체가 사람마다 약간씩 다 다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10년 이내로 나오신다면 굉장히 유리한 거니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안단트님, 최저보증연금 월 150만 원 넘으면 비과세가 안 되죠. 네, 납입 기준으로 1인당 비과세 한도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분들에게 일정 한도의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한도가 월 150만 원 이내로 가입하시는 것과 보험료 합계액 1억 원 가입하는 것과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 150만 원 가입하는 게 있고 합계액으로 1억 원 가입하는 게 있고 이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150만 원 넘으시면 월 150만 원 이내로 하시면 비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월 150을 그대로 여기다 더 늘리지 마시고 하나의 계약을 추가하셔가지고 합계액 1억 원이 넘지 않는, 예를 들면 월 83만 원씩 10년간 납입을 하시게 되면 이것도 합계액 1억 원이 안 되거든요. 이러면 이것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월 150만 원과 월 합계액 1억 원 두 가지를 각각 비과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합쳐서 포트폴리오를 짜보시는 것이 조금 더 많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란 생각이 듭니다. 수선아님, 사망하면 둘 중 하나만 받는다고 해서요. 네, 뭐 그렇죠. 사실 지금 그래서 남편분이 160만 원 받으시기 때문에 남편분 돌아가시게 되면 유족연금 때문에 우리 수선아님 연금은 포기하셔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네, 유족연금에서는 불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한 7년 8년만 받으면 원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우에는 뭐 그냥 각각 다 준비하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웬만하면 건강 유지하셔가지고 오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셀틱 클래스코님, 이번에도 서울 모니쇼의 라인업에 금요일로 가셨군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아쉽게도 박사님 제외하고 몇 분만 알고 다 신진분인데 토요일에 하시면 가보겠는데 이번에는 패스할래요. 안타깝습니다. 자, 5월 8일부터 10일까지 8, 9, 10, 목, 금, 토, 5월 코엑스에서 서울 머니쇼가 열립니다. 서울 머니쇼에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부스가 또 진출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저희가 지금 3년 연속 진출하고 있는데 코엑스 머니쇼에서 거기에 수많은 은행과 증권, 보험사들 다양한 그 대형 기관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저희가 또 적지 않은 규모로 연금박사 상담센터 라이브 이제 상담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5월 8일부터 10일까지 목금토 3일간 코엑스의 서울 모니쇼 행사장에 오시면 현장에서 연금 상담 다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목금토 3일 중에서 금요일날 오후에 제 강의가 머니쇼에 또 연금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연금에 대한 강의 듣고 싶으신 분들 그날 오시면 금요일날 오후 4시가 아마 될 겁니다. 오시면 연금 강의 들으시고 나서 또 상담도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이런 분이 있으니까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많이 찾아주시고 서울 머니쇼에 오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렇게 공지한 김에 제가 하나까지 더 공지 드릴게요. 제가 지금 머니쇼 공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내일 라이브 방송 하고 있는데 다음 주 라이브 방송은 제가 저희 회사에서 그 해외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음 주 라이브 방송 안타깝게도 한 주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좀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 주 라이브 방송 시차가 안 맞아가지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내일 저녁 10시에 특별 라이브를 제가 편성했습니다. 내일 저녁 10시에 특별 라이브. 이번 라이브에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 과 함께 라이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 세대가 생각하는 연금에 대한 어떤 생각과 또 여러분 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개혁신당의 또 정책, 아이디어 이런 것들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어떻게 연금 개혁을 하는 것이 좋고 우리 사회에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려고 내일 특별하게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 아마 개혁신당의 그 대통령 후보로도 지금 아마 지명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내일 저녁 밤 10시 특별하게 라이브를 준비했으니까 들어오시면 아마 같이 연금에 대한 얘기를 나누실 수 있겠습니다. 자, 피비글스님, 전문가님, 국민연금 보험료 증액해서 납부하려고 계획 중이었는데 구조개혁이니 뭐니 해서 고민입니다. 네, 구조개혁은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일단 모수개혁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피비글스님께서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젊다면 사실 아직 잘 모르겠지만, 좀 나이가 한 40대, 50대이시라면 국민연금이 연금준비 1순위니까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988-234님, 조님, 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1 고생하고 돌아가신다. 234님, 1억, 63세에 가입하고 5년 기다리다가 68세 연금 개시하면 월 얼마인가요? 네. 1억을 63세에 가입하시고 5년 거치해서 68세 받으시게 되면 목돈 받는 연금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연금 상품마다 다 금액은 다른데요. 최근에 지난달까지 있었던 일시나 연금 같은 경우에 한 5년 거치하고 받으시면 1억 거의 한 55만 원에서 60만 원 가까이를 평생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나왔거든요. 굉장히 좋은 연금이 있었죠. 1억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 20만 원, 30만 원도 받기 쉽지 않고 그나마도 또 이자 소득세를 띄워야 됐었죠. 하지만 세금 없이 한 달에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지난달에 종료가 됐고요. 더 좋은 연금이 아마 올 하반기에 나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BSY님, 연금박사님, 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 중 2014년 이전 소득공제 받은 금액도 연금소득세 대상인가요? 네, 그쵸. 자, 일단 소득공제를 받았잖아요. 2014년 이전까지는 연금저축의 IRP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았고요. 2014년부터는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소득공제는 똑같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해드리는 것은 소득에서 빼드리고 그 다음에 세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세율이 높은 사람이 유리하죠. 근데 세액공제는 소득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금액에 세금을 바로 직접적으로 빼주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소득공제를 받았건 세액공제를 받았건 세금을 돌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세금을 돌려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 탈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득공제냐 세액공제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돌려받은 세금을 환급받았냐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세금을 내셔야 되고 내가 돌려받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돌려받았으면 나중에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 안 돌려받았으면 안 내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돈방님 반갑습니다. 네. 안단태님, IRP 계좌 다른 증권사에 또 가입해서 거기에 ETF 투자해도 되나요? 그럼요, 네. IRP 계좌는 한 증권사, 한 금융회사당 하나씩만 가입할 수 있죠. 내가 A라는 증권사에 있는데 B라는 증권사에 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셔가지고 거기서 또 연금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정한 한도만 지키신다면 그 위험자산 한도만 지키신다면 제가 보기엔 다른 증권사에 가입하셔도 또 ETF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PB길스님, 퇴직연금, 수령 중이라 그 돈으로 국민연금에 재투자했는데 맞죠? 아, 퇴직연금 이미 받고 계시는 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퇴직금을 가지고 계신 건데, 퇴직연금을 받아서 국민연금에 재투자한다. 뭐, 국민연금을 재투자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연금은 기본적으로 낼 건 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퇴직연금 수익률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죠? 국민연금 사실 뭐 일정한 평균 수명 이상만 살 수 있다면 뭐 퇴직연금보다는 국민연금이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 자, 양성근님 반갑습니다. 배재크님 반갑습니다. 배재크님 주식시장을 보면 연금 가입이 정신건강에 좋은 게 확실합니다. 그렇죠? 네. 노후에는 투자하느라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평생 연금 받으면서 행복하게 사시는 게 짱입니다. 자, 이랑님 반갑습니다. 최저보증 연금 상품 관련 문의드립니다. 얼마 전엔 최저거치 기간이 4월부터 늘어났던데 다른 회사도 최저거치 기간이 이전보다 늘어났나요? 자, 이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최저거치 기간이라는 것이 원래는 5년인데 따로 이렇게 늘어난 건 없거든요. 네, 이런 분이 제가 어떤 분이 아마 달라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최저거치 기간 아직 변경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뭐 큰 차이가 없는 거지. 혹시라도 변경된 게 있으면 다시 제가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단태님, 연금개혁 총리가 공포했다는데 그럼 모수개혁은 완전 확정인가요? 또 반대하면 나가리 되나요? 자,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께서 연금개혁에 대해서 공포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확정된 겁니다. 뭐 내후년에 또 다시 또 법 개정을 하겠다라고 개혁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 개혁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9에서 13%로 8년에 걸쳐서 올리는 거 확정이고요. 소득대체율이 내년부터 43%로 올라가는 거 확정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반대가 없습니다. 이미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바로 공포했기 때문에 이거는 법이 확정입니다. 자, 진정원님 반갑습니다. 유병일님 상세한 설명 도움되셨다니까 감사합니다. 후추님 4천만원 이상차 기초연금 대상 제외라던데 지인차 4천만원 차 25년 된 거 300만원 사서 초보 운전이라 타다 나중 소형차 사면 괜찮은 거죠? 아, 그럼요. 네. 4천만원 이상 차가 기초연금 대상 제외, 그러니까 4천만원 이상의 차를 타시게 되면 기초연금 받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10년 이상 된 차는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10년 이상이 경과한 차가 이미 출시된 지 10년 이상이 돼가지고 이미 10년 이상 탄 차들은 4천만 원이 아니라 4억짜리 차를 타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뭐 25년 된 거 사시면 상관없고요. 네. 일정한 조건이 4천만 원 이상이면 안 되지만 10년 이상 지난 건 상관없다. 그리고 이 4천만 원이라는 것이 차량 시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량 처음에 살 때 가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험개발원에 지금 등재되어 있는 중고차 가격을 얘기하는 거니까 살 때는 4천만 원이지만 지금 중고차 시세는 뭐 3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기초연금 받는 게 크게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수사님 감사합니다. 셀틱글래스건님 감사합니다. 토시에스님 유족연금 받고 살고 있는데요. 제것 국민연금 생일 한 달 전 일시금으로 받아야 하는데 왠지 아쉽네요. 아, 그렇네요. 그죠? 네. 그래도 보증연금 들어갔고, 오래오래 자기만의 일 찾았고, 열심히 산테크해야 할 것 같겠죠? 맞습니다. 박사님 라이프 덕분에 인생 공부한 것 같아요. 자, 우리 토시에스님께서 유족연금 받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내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그렇죠? 네.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10년을 안 채우셨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내가 이미 유족연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본인 연금이 10년을 채웠으면 연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유족연금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 연금 포기하셔야 되는 거죠. 하지만 내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일시금 받으시더라고요. 반환 일시금. 근데 10년을 안 채워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유족연금을 받으실 예정이신 분들은 내 국민연금을 연금으로 받게 되면 중복수령 금지 때문에 안 되지만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받을 수도 있더라. 이거 한번 그거 받으신 것 같습니다. 자, 배재크님, 자동차 리스로 타는 것도 기초연금 제외될까요? 뭐 일단 명의가 렌트 이런 것들은 내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외가 되겠죠. 네. 자, 떡국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항상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연금 전문가 꼭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안단태님 연금 개혁되면 개혁 안 하는 것보다 더 좋아지는데 왜 젊은이들이 난리인지 그럼 개혁 말고 냅두자고 해요. 이준석한테. 네. 내일 방송 오셔가지고 네, 좋은 아이디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혁 안 하는 것보다 더 좋아지는데 일단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뭐 의견들도 여러 가지 연금 개혁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반대하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연금 개혁 자체가 일단 좀 기금 고갈을 늦추는 시점 자체가 너무 그렇게 늦춘 게 아니라 그냥 뭐 생색만 낸 것 같은 거죠. 지금 2055년 기금 고갈이 2064년으로 늦춰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개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기금이 고갈이 안 되는 게 좋은 것이지,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니 그게 55년이든 64년이든 관계없이 언젠간 고갈될 기금에다가 내 돈을 계속 넣어야 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사실 좀 불안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젊은이들, 요번에 보니까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 중에서 젊은 국회의원들은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게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관계없이, 그죠? 네,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세대별로 차이는 있다. 그죠? 그러면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된다. 그죠? 네. 그리고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개혁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하는 것이 나중에 더 크게 매맞는 것보다야 지금 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국민연금을 준비하고 있고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로서 우리 젊은이들 위해서 뭔가 더 좀 세대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자, 스키즈조사님 오늘 좋은 정보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단트님, 냅두면 더 일찍 고갈되는 거 늦추자고 개혁하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늦추는데 어차피 늦출 거 확실하게 지속 가능한 연금을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죠?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산소호흡기를 꽂아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지 그냥 어차피 죽을 사람 수명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자, 이런 걸 하는 거죠. 자, 홍기서님, 박사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71년생 96년에 가입한 개인연금보험 최저보증연금 만기 60세를 55세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럼요, 네. 다만 추가납입 1,860만원을 내야 하는데 이걸 내면 연 1,500만원에 걸려서 비과세연금이 전액 과세연금을 부과될까요? 자, 일단 우리 홍기성님 가입하신 개인연금보험이 어떤 건지를 봐야 됩니다. 96년에 가입하셨으니까. 이것이 그냥 구개인연금저축보험이라면 55세부터 연금 받으시는 건 맞는데요. 연간 1,500만원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냥 5년간만 나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96년도 가입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간 1,500만원에 걸리는 상품들은 2001년 이후에 가입하신 연금저축 IRP를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비과세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조건만 지키시면 그냥 비과세이기 때문에 거기다 내가 추가납입을 한다고 해가지고 연간 1,500만원의 인출 한도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연금을 수령할 때 연간 1,500만원 넘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2001년 이후에 가입하신 연금저축과 IRP, 아시겠죠? 그 중에서 내가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그까지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해당 안 되고 퇴직금도 해당 안 되고 일반 비과세 연금보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 좀 헷갈릴 수 있을 텐데 저희 센터에 정확한 상품과 함께 문의하시면 저희 센터 전문가들이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홍주님, 퇴직금 DC형 연금의 원금은 한도 내 인출 시 퇴직소득세 30% 할인받을 수 있는지요? 네, DC형 연금을 이제 퇴직하셨군요. 퇴직하셔가지고 DC형인데 DC형에서는 인출할 수 없는 것이고요. 네, DC형 퇴직금을 퇴직하셔서 IRP로 받으셔가지고 IRP에서 일정한 한도 내, 그러니까 대략 한 10분의 1 정도 한도 내 인출하게 되면 퇴직소득세, 내야 될 퇴직소득세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년 이상 나눠받으시게 되면 4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퇴직금 DC형의 연금이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퇴직하셔가지고 IRP를 받아오신 다음에 가능한 겁니다. 재직 중에는 인출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인출하려면 특별한 사유에만 가능합니다. 그죠? 네. 그리고 뭐 중도에 인출할 수 있겠지만 나중엔 퇴직소득세는 당연히 다 내셔야 되는 겁니다. 나홍주님, IRP 퇴직급여와 퇴직연금과 중복인출도 가능한지요? 네, 그럼요. 네. 일단 중복인출이라는 것이 아니라 IRP에 같은 통장에 들어있으시면 중복인출이 아니라 나오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략적으로 세금이 높은 것부터, 세금이 낮은 것부터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IRP에 들어있는 돈 중에서 내가 불입한 돈 중에서 세금 추가 불입한 거, 세액공제 안 받은 거, 이거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복인출도 가능하긴 하지만 내가 중복인출을 신청해도 그 중에서 세금이 적은 것부터 먼저 나옵니다. 잔타트님, 증권사 IRP 5년 됐고 58세입니다. 이거 냅두고 타 증권사에 IRP 또 가입하면 이것도 최소 5년 이상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까? 네.
IRP 계좌 기준으로 5년을 경과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계좌 기준으로. 그러니까 내가 뭐 이미 저 IRP가 5년 됐으니까 얘도 받으면 되는 거니까 이게 아니고요. 이 계좌는 이 계좌 따로 봅니다. 자, 설계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순이님, 박사님 예를 들어서 50만 원씩 5년 부으면 5년 묵혀놨다가 지금 62년생인데 10년 기다리다가 연금 타면 얼마 정도 연금 받을까요? 네, 62년생. 그러니까 지금 63세시죠. 5년간 더 부은 다음에 5년 기다렸다가 73세부터 연금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뭐 일단 50만 원씩 한 뭐 10년 지나시니까 연금액으로는 한 달에 월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를 평생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 30만 원 안 들려나? 금액이 적으시니까. 이런 거는 저희 센터에 정확하게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IQ가 높아도 일일이 모든 숫자를 다 기억하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 연금액을 계산하는 계산식을 만드는 건 할 수 있었고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일일이 다 계산하려면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다 금액 정확한 견적까지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선생님, 월요일 저녁 생방송 좋은 정보 항상 도와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김기호님, 감사합니다. 자, 댓글창에 여러분 댓글 남겨주시면 10시까지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여러분에게 대한 궁금증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PB 이글스님, 국민연금 사망 일시금에 대해서도 의문스럽습니다. 올 10월이면 아버지 돌아가신 지 5년이나 알아봤더니 안 된대요. 이게 뭐죠?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청구를 할 수 없는, 그죠? 네, 그런, 뭐라 그러죠? 이거, 소멸시효가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금 납입 중 수령 중에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으로 지급받지 못할 경우 사망 일시금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죠? 네. 자,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민연금은, 네. 5년이 아직 안 지나셨어요? 네. 네. 자, 일단, 국민연금은 돌아가시면 유족연금 받을 수 있는데요. 네. 유족연금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유족에게만 줍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유족이 아마 없으신가요? 유족이 있을 텐데. 자, 그러니까 일단, 어머니가 배우자가 안 계시면은 유족이 없으신 거고, 자녀는 25세 미만이어야 되는데 다 성인이시니까 안 될 거고. 그죠? 네. 그러니까 아마 유족이 없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유족연금 지금 못 받으셨는데, 예, 대상이 없으셨군요. 그러면 사망일시금 지급됩니다. 사망일시금은 약간 장례비 정도의 성격으로 인해서 기준소득 월액 곱하기 한 4배 정도. 그러니까 뭐 사람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한 5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1000만 원 정도 사망일시금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거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왜 안 된다고 모르겠네. 돌아가신 지 5년. 네. 이게 물론 국민연금법에 이 연금 수령에 대한 것을 5년 이상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지나기 때문에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긴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5년이 안 됐다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되죠? 네. 사망일시금인데, 네. 유족연금을 못 받는 사람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하거든요. 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버님이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받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사망일시금. 그런데 이제 노령연금을 받다가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요거는 제가 국민연금공단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혹시 한번 물어보시죠. 왜 안 되는지 원인을 한번 물어봐 주셔서 알려주시면 저희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김정민님, 개인연금 월 150만 원 납부 중입니다. 연 1,800만 원 넘지 않게 납입하게 되면 추가로 1억 미만 개인연금 들게 되면 그것도 비과세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연금 월 150만 원 납부하고 계시죠? 이거 연금보험 비과세 한도 내에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연금 저축 150만 원이 아니라 연금보험, 비과세 연금보험 150만 원 하고 계신 거고요. 요거 하고 계시고 나서 추가로 1억 한도, 1억 미만이 아니라 1억 이하, 1억 한도 내에서 개인연금을 추가로 가입하시게 되면 이것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각각 가능합니다. 자, PBA 교수님, 국민연금 측에서는 수령 중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령연금을 수령하신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령연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돌아가셨는데, 연금 개시 전에 돌아가셨는데 유족연금도 지급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내긴 평생 냈는데 받은 게 없으니까 하시는 거고요. 이건 연금 수령 중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족이 없으면 더 이상 유족연금은 지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망일시금은 연금 개시 전에 돌아가셨을 때 지급되는 그런 거겠죠. 네. 자, 카리스마님, 저는 2년 전 퇴직 후에 퇴직금을 1년, 제2금융권 정기예금, 그 다음에 5년 정기예금 16년 국채 비율로 운용 중인데 포트폴리오 변경 필요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퇴직금은 어쨌든 전부 다 지금 정기예금과 국채와 뭐 5년짜리 정기예금 이렇게 해가지고 넣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전부 이제 퇴직하시고 2년 지나셨고요. 안전자산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좀 그냥 안전자산 두고 계십시오. 네, 아시겠죠? 자, 일단 왜냐면 지금 우리 카리스마님처럼 그 퇴직하신 이후에 이미 퇴직하셨으니까 나이도 50대 후반이거나 60대이실 텐데 이게 거의 100%를 안전자산에 운영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뭐, 다 대부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걸 내가 뭐 주식형 자산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해도 실제로 만약에 지금 어제 오늘 주가 떨어지는 거 보셨죠? 이런 거 한번 겪고 나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내가 퇴직금의 뭐 적은 10% 20% 비중이라 하더라도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 결국 손해가 막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뭐 저도 나이를 먹어가고 있지만 퇴직금 운영은 최대한 안전하게 하셔라. 아시겠죠? 괜히 뭘 해보겠다고 하는 게 젊은 사람들은 공격적으로 운영해도 되는 것이지만 60세 넘어서 내 노후 마지막 자금, 퇴직금을 투자로 운영하는 것은 보통 심장으로서는 쉽지 않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운영하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내가 조금 더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뭐 TDF 같은 거 운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지금 시황 봐 가시면서 아마 잘 선택하시고 아니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개시하셔가지고 연금으로 받아서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연금으로 받아서 그 연금을 다른 연금이나 다른 펀드에 재투자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 써보시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지금 뭐 안전자산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제 그제 이번 뭐 같은 이런 엄청난 폭우를 지금 피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안단태님, 저희 회사는 DB형인데 어떻게 투자해요? 제가 따로 투자하나요? 네. 안단태님, DB형 퇴직금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거는 직원이 고민할 사항이 아닙니다. 사장님이 고민하실 사항이죠. 그러니까 DC형은 직원이 퇴직금 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걸 불리기 위해서 어떻게 투자할까 고민하셔야 되겠지만 DB형 퇴직금이 결정되는 방법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곱하기 근속연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수익률 개념이 없습니다. DB형 퇴직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를 올리시면 되고 장기 근속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단태님 같은 경우에는 DB형이시라면 퇴직금 금액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승진하셔가지고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를 올리시는 것. 그죠? 네, 그 다음에 장기 근속하시는 것. 그 두 가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수익 내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안단태님 계시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안단태님이 열심히 근무해서 월급이 올라가고 장기 근속할수록 저 사람 퇴직금 많이 줘야 되니까 고민은 스럽겠죠. 아시겠죠?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김정민님, 국민연금 임의가입 월 11만 2,500원 48개월 납부 중인데, 임의가입하고 계시는 거군요. 월 55만 5,300원으로 높여서 48개월 납부 시 월 수령액 9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 올려서 납부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월 10만 원 되는 걸 50만 원으로 거의 40만 원 이상을 올려내는데, 수령액은 9만 원 정도밖에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겠습니까? 40만 원을 더 내서 월 10만 원, 9만 원, 10만 원 올라간다. 그러면 사실 내가 낸 돈에 대해 4분의 1밖에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임의가입을 10년 한다 하더라도 40년을 받아야지 원금 받는 겁니다. 별로 안 좋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가성비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한 11만 원 내시는 것보다는 한 20만 원 정도 내시는 거는 좀 가성비가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한 20만 원 내서 전체적인 연금액을 올리시는 것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55만 5천 원까지 올려가지고 금액을 더 많이 냈는데 연금액은 9만 원밖에 안 올라간다? 큰 의미가 없겠죠. 차라리 이 정도에는 저는 뭐 이 정도라면 그냥 국민연금을 한 20만 원까지 조금 더 올리시고 나머지 금액은 차라리 개인연금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40만 원, 43만 원 더 내가지고 월 9만 원 연금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PBL 이글스님, 어쨌든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유족임금, 연금 받다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거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원포인터님, 2060년에 10살 미만이, 전 국민의 1%밖에 안 된다는데, 인구 소멸하면 누가 연금 독박을 쓰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 큰일입니다, 큰일. 네. 일단,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2060년이 되면은 10살 미만이 굉장히 어린애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험료를 낼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금 독박을 이제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2060년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진다면 굉장히 인구가 줄겠지만 이게 연금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생산력을 잃는 겁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에 있는
뭐 꼭 연금만 문제겠습니까? 대부분 모든 산업에 있어서 경쟁력이 떨어질 텐데, 그렇다면 결국은 연금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이 사회가 유지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엊그제 영상 보니까 유튜브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South Korea is over. 이라는 그 독일에서 무슨 유튜버가 찍은 뭐 한 거의 2천만 구독자를 갖고 있는 유튜버가 찍은 영상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진 상태로 간다. 그러면 결국은 뭐 얼마 안 지나가지고 인구가 진짜 급격히 감소한다. 사실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30년에 한 세대로 봤을 때, 한 두세, 세 세대만 지나면, 세 세대, 네 세대만 지나면 인구가 진짜 뭐 1,000만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굉장히 큰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출산율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도 애 키우고 있지만 진짜 애 키우는데 돈 많이 듭니다. 이러니까 누가 애를 낳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큰 리스크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해결해야 되는데, 빨리 훌륭한 리더, 훌륭한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나와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좀 잘 해결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진짜 이런 훌륭한 리더가 필요한 시점이 됐죠. 그냥 적당히 하던 대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말 대한민국은 인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물론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어떤 사회의 어떤 활력이 떨어지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정말 더 좋은 기업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기술이 나와서 뭐 인구가 1,000만밖에 없어도 다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거 하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모든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모체가 바로 인적 자원이거든요. 인적 자원. 그죠? 그래서 인적 자원이 소멸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모든 생산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안나태님, 연금개혁, 모수개혁은 끝났고요. 언제쯤 세부개혁 하나요? 모수개혁 끝났으니까 법적으로는 개정이 됐고, 이제 추가적인 부분에서 세부적인 논의를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뭐 제가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이것도 뭐 쉬운 건 아니더라. 그냥 시간만 보낸다. 아시겠죠? 특히 이렇게 뭐 대선 전국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사회적으로 바쁜 일들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 연금개혁도 이제 좀 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주요 안건으로 잘 처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알고봐요님, 오늘은 주식이 대폭락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질문이 많이 없네요. 직권에서 연금저축 펀드 플러스 38에서 현재 14인데 계속 불입해야 되나요? 네. 자, 이게, 그러네. 사실 뭐, 평소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시긴 하겠지만 질문 자체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다들 이제, 주식이 폭락해가지고 집에서, 아니면 집에 안 들어오고 뭐 술집에서 술 드시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후에, 연금 갖고 있으면 망고 땡. 아무 걱정 없이 그냥 평생 연금 받으시면 되는데, 내가 이거 연금을 가지고 주식 투자하거나 펀드 투자하거나 ETF 투자하게 되면 이렇게 일희일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뭐 투자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젊어서 투자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나이 들어서까지 내가 투자를 하고 있다, 내 노후 자금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이것들은 어쨌든 뭐 장기 투자하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장기 투자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급등 급락을 겪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급등 급락의 장에서 버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자산이 하루아침에 10%가 폭락하고 있는 걸 어떻게 내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아무리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 여러분,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주식시장도 관심 있고 보시겠지만, 나이 들어서 60세 이후에 연금 받는 시점에는 주식시장과 무관하게 행복하게 안정적으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연금 플랜을 수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괜히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하고 맨날 이야기해보고 해보면 결국 정답이 나온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특히 연금을 고민하신 분들, 노후 준비하신 분들은 내가 노후라는 걸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하실 수 있어요. 지금 생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60세 이후의 생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말짱하게 판단하고 손가락도 말짱하고 뭐 핸드폰도 막 볼 수 있고 운전도 막 할 수 있고 이런 시점으로 노후를 판단하시면 안 되고, 내가 말도 어눌해지고 뭔가 보이지도 않아가지고 이러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손가락은 이건 막 눌러지지도 않고 판단도 오락가락하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과연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보셔야지 노후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 말짱한 거 80세, 90세까지도 말짱하겠지라고 생각하면 노후 준비 실패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다 돌아가서 우리 알고봐요니, 연금저축 펀드 플러스 38에서 지금 14인데 아직 마이너스는 아니시죠? 지금
불입하시는 건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불입은 꾸준하게 하셔야죠. 오히려 저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불입은 계속 하시고 아직 뭐 연금 개시하는 시점이 아니니까 꾸준하게 가시기 바라겠고요. 어차피 우리가 펀드나 투자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장기로 하려고 마음 먹고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런 거 떨어질 줄 몰랐던 거 아니거든요. 알았으면 끝까지 가셔야지. 좀 이렇게 폭락이 온다고 해가지고 계속 막 말 떨고 있고 이거 어떡하지? 괜히 빼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불입할까 말까? 이런 걸 고민하실 분들은 아예 오늘 해지하시고 다시는 주식 근처에 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성향이라는 게 다 달라요. 이게 놀이공원에 가면 롤러코스터가 있는데 이걸 타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타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타시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이런 걸 싫어하시고 안정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근처도 가시면 안 돼요. 그냥 보는 순간 멀미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급등 급락하는 시장에 멀미가 나시거나 불안하신다. 그러면 빨리 나오십시오. 여러분에게 안 맞는 겁니다. 자, 카리스마님 감사합니다. 안나트님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 DC형이시죠? DC형. 네. DC형이신 경우에 투자 방법 좀 알려주세요. DC형 투자 방법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자, 투자 방법을 아는 게 이상한 거죠. 어떤 종목이 좋을지, 어떤 펀드가 좋을지는 잘 모르고요. 그건 알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그냥, 펀드 투자를 하시는 비율을 정하십시오. 내가 DC형에 있는 거를 안전하게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펀드로 운영할 것인지 이걸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전자산 50, 뭐 투자자산 50, 안전자산 70, 투자자산 30 이렇게 비율을 정하시고 그 비율은 본인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 투자자산 관련해 가지고는 그냥 TDF,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TDF가 있거든요. TDF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그나마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너무 많이 분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특히 투자하시고 DC형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가 IRP 혹은 연금 펀드에서 투자 운영하시는 분들 펀드를 내가 뭐 5개, 10개 이렇게 여러 개 한다고 해가지고 분산 효과가 커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요즘은 2-3개만 해도 이미 분산 효과는 있기 때문에 그걸 뭐 20개, 30개로 늘린다고 해가지고 더 좋은 게 없고 관리만 힘들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전하고 괜찮은 펀드 한 2-3개를 가지고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정민 감사합니다. 금융금 55만 5,300원 납부 접겠습니다. 네, 별로 안 좋습니다. 네. 패지크님 인구 감소 심히 걱정되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낳아야 되는데, 그렇죠? 저도 이제 이미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낳을 수 없고 우리 젊은이들이 빨리 좀 더 많이 낳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애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낫지. 누가 낳기 싫은가? 그렇죠? 네, 네. 자, 사랑공간님, 박사님 이제서 들어옵니다. 열심히 듣고 공부해야죠. 감사합니다. 제 말씀에 동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제 말씀이 다 맞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알아서 잘 판단하시고, 노후 준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김민지님, 개인연금 준비를 꼭 해야 할까요? 개인연금 준비 당연히 하셔야죠. 물론, 국민연금. 만으로 노후 준비가 되신다면 괜찮을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그런데 국민연금이나 퇴직금만으로는 노후 준비가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인연금 준비해야 됩니다. 뭐, 개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나라는 각자 도생이 필요한 나라죠. 선진국, 유럽의 은퇴 선진국들이라든가 뭐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좀 자연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은 연금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열심히 시키는 대로만 하면 개인연금 준비 없이도 노후 준비가 잘 해결되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는 개인연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미피님, 남편과 제가 따로 국민연금 가입 중인데 저는 조기연금 받으려고 하는데 만약 나중에 제가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면 제 조기연금으로 인해 혹시 불이익이 있나요? 근데 일단은 뭐 조기연금 받으시는 걸 일찍 받으시는 거니까 받으시는 거고요. 나중에 유족연금 받게 된다면 본인 연금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불이익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배우자가 돌아가셔가지고 유족연금 받기 시작하면 유족연금 받을 것인지 내 본인 연금을 뭐 조기 수령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받을 것인지 선택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둘 중에서 큰 거 선택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중복 수령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걸 불이익은 불이익이죠. 근데 조기 수령하냐 아니냐의 차이는 없다. 자, 두아이맘님, 피부양자 조건에 남편 170만원 넘으면 배우자도 탈락하는 건가요? 네. 소득 구조는 한 명이 피부양자 조건에 탈락하시게 되면 배우자도 같이 탈락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건 좀 안 좋죠. 자, 그런데 어쨌든 뭐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에 탈락을 하시겠지만 그러면 내가 170만원 안 넘기 위해서 160으로 맞춰놔도 올해는 합격이지만 내년엔 또 탈락합니다. 국민연금이 물가상승률 연동해서 올라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지금 현행 기준으로 연간 2천만 원의 연금 소득이 있게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탈락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도 같이 탈락됩니다. 자, 배지크님 60지나 투자해서 손실이 나면 회복이 어려울 겁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60은 뭐 젊은 나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미 나이가 들면 들수록 투자에 대해서 바라보는 나의 마음 자세가 굉장히 불안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로 가 있기 때문에 회복이 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단장님 감사합니다. 배지크님 감사합니다. 피비글스님 끔찍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연금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안다태님 톤틴 일시납연금 언제 나오나요? 네, 일시납연금 지난달에 있었는데 이제 종료가 됐고요. 올 하반기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더 좋은 연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후추님 내년 3월에 납입이 끝나는데 추납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월 납입이 95,400원 자가 20만원 정도 올려서 추납하면 될까요? 전에 연금 납입금이 작다 하셔서 기초 못 받을까봐 연금을 안 올렸거든요. 네, 미혼이라 자식이 없어 사망 시 받을 사람도 없어서 네, 어쨌든 뭐 사망 시 받을 사람을 생각하고 연금 준비하는 건 아니고 오래 살 생각하고 준비하셔야죠. 그래서 일단은 추납은 조금 더 금액을 올려서 한 20만 원 정도를 올린 다음에 추납하셔서 연금액 늘리셔도 좋습니다. 너무 많이 한 40만 원, 50만 원까지 올려서 추납하시게 되면 가성비가 떨어질 수 있겠지만 뭐 10만 원, 20만 원대는 괜찮으니까 올려서 내시고요. 추납 오래 하시는 것도 좋고 내년에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큰 차이가 없는데 사람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더라고요. 그죠? 하지만 내년 되면 소득 대체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시는 분들, 그죠? 예, 이런 분들을 보시면 어쨌든 올해보다 내년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년 되면 또 A값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좋아지기 때문에 공단에 물어보시면 아마 정확한 수치를 좀 제공받으실 수 있을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올해 또는 내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셀틱 글래스코님 말씀 주식 조언 감사합니다. 연금은 연금대로 가라. 그쵸? 네, 연금은 연금대로 가고 주식은 주식대로 하시되 연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어야 주식도 잘할 수 있다. 자, 명스님 만 55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개인연금 준비하고 싶은데 너무 늦은 걸까요? 55세가 개인연금 준비가 늦은 나이가 아니라 빠른 나이입니다. 빠른 나이. 이렇게 폭락했을 때 S&P 나스닥 100 들어가면 어떨까요? 요즘 공부 중인데 지금 많이 내려갔으니 들어가면 좋은 거 아닌가요? 생각하는데 맞는 건가요? 계좌 2개 만들어서 최고 한도 1800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연금을 준비하시는데 지금처럼 S&P 나스닥이 지금 떨어졌으니까 연금 저축이나 연금 펀드나 IRP를 통해서 S&P 나스닥의 ETF나 펀드를 사시겠다라는 말씀인데, 자, 내려가서 들어갔더니 이게 내려간 게 아니라 내가 지하가 있었더라. 네, 이럴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급락하는 장에서는 함부로 투자를 선택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하시던 거면 꾸준하게 하십시오. 어차피 내가 한 달에 50만 원씩 내기로 했으니까 꾸준하게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사는 거지만, 우리 명수님, 제가 투자 저도 20년 가까이 해봤지만 사실 이렇게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는 방식이 사실 굉장히 위험한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이게 타이밍이라는 것이 지금이 떨어지는 타이밍인지 오르는 타이밍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사야 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내가 지금 오르는 줄 알았는데 중요한 건 오르는 게 끝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타이밍을 잡으려는 노력은 사실 지금 당장 한두 번 맞출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놓고 나면 결국은 큰 의미가 없는 작업이다. 그래서 그냥 1800을 하실 거면 한 달에 150만 원씩이잖아요. 그냥 150만 원씩 꾸준하게 그냥 하시면서 매수하십시오. 자동이체로, 적립식으로. 이렇게 매수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내가 타이밍을 잘 잡았다 혹은 못 잡았다, 이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죠? 뭐 어차피 한 달에 150만 원 들어갔는데 타이밍 잘 잡아서 뭐 하겠습니까? 또 못 잡으면 얼마나 또 문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이 만약에 폭락하는 시점이라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뭐 역사적으로 공황이 온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아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건 알 수 없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하시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적립식으로 그냥 시간 관계없이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식에서 타이밍을 잡는 것만큼 사실 잘못된 행동이 없다. 잘못된 거다. 자, 호주님, 국민연금 작아도 주택연금 받으면 되지 않을까 해서 작게 넣었어요. 네, 국민연금도 좀 준비하시고 주택연금도 같이 준비하십시오. 뭐 하나에만 너무 이렇게 올인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둘 다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펄님, 공무원연금 수급하면 그 배우자는 기초노령연금 받을 수 있는지요? 네, 공무원연금 수급하는 사람이나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받을 수 없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공무원연금 받으시는 분의 배우자는
이혼하면 되지만 이혼하기 전까지는 기초연금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이용수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아직 5분 남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세재님, 이준석을 왜 불러요? 네, 하셨는데, 네. 자, 이준석을 부르는 게 아니라 제가 이준석 의원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제가 국회에 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 그렇기 때문에 입법기구에 있기 때문에 연금 관련해 가지고 정책도 들어보고 제가 연금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더 좋은 연금 제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제가 정치권에 로비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정치인들하고 입법하시는 분들하고 더 관계를 많이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인들이 연금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아시겠죠? 정치인들 중에서 연금을 모르시는 분도 많고요. 우리 연금 박사 구독자분들에서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셔야 되는데 정치인들은 어쨌든 제가 보니까 정치인들이 자산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연금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국민연금 개혁안도 사실 그렇게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고, 그다음에 뭐 개인연금이라든가 퇴직연금에 대한 그 제도를 도입하는 걸 봐도 사실 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모두가 연금을 가입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노후 연금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제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하려면 결국 정치를 하시는 분들하고도 제가 얘기를 나눠야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내일 저녁 밤 10시에 특별 라이브 해서 이준석 국회의원과 제가 라이브를 같이 하면서 뭐 청년들을 위한 연금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또 얘기들 들어보고, 또 저도 제안도 하면서 연금 라이브를 준비했으니까 내일 시간 되신 분들은 밤 10시에 연금 박사 라이브 들어오시면 특별 라이브 생방송 진행해서 연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실제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안단트님, 저희 회사 DC형 IRP인데 은행 가서 TDF로 돌려주세요 라고 하면 신청하면 됩니까? 네. 그쵸? 네. 은행 가서 하시면 되고 본인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IRP. 그러니까 DC형 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DC형 내에서도. IRP는 퇴직 이후에 하는 것이고요. 네. 그죠? 네. 자, 그러고요. 제가 그리고 이준석 의원과 지금 라이브를 할 수 있는데 혹시 방송 보시는 이재명 대표나 혹은 국민의힘의 또 대권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 계시는데 연금 박사에 출연해서 연금 박사 라이브 함께 하면서 연금에 대해 같이 하고 싶다? 어떤 정치인도 환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금에 대해서 생각이 좀 있으신 분들, 네, 누구나 들어오시면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님 또 만약에 원하신다면 연금 박사 라이브에 초청해서 네, 같이 한번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모든 정치인을 환영하고요. 네, 정치인들이 연금에 대해서 관심만 네, 있으시다면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10시에 이준석 의원과 국회에서 연금 박사 라이브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지 박시동 같은 전문가 불러야지. 박시동. 네, 박시동님하고 오늘 제가 같이 방송했는데, 그죠? 네, 오늘 제가 증권 방송에서 박시동님하고 같이 방송했습니다. 아마 라이브 방송했거든요. 네, 그죠? 네, 생방송이었어요. 생방송. 네, 박시동님도 연금에 대해서는 뭐 많이 좀 알고 계신 것 같고요. 네, 근데 어차피 이게 이제 평론가시기 때문에 아주 연금 100% 전문가는 아니시고, 그죠? 네. 자, 여사 올랄라님 반갑습니다. 알미늄 프레임님, 사기업 공무원 부부입니다. 저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계획하여 준비 중인데 와이프는 공무원, 개인연금에 퇴직연금 상응하도록 무엇을 추가하는 게 좋을지요? 뭐 그쵸? 공무원연금, 개인연금 있으시면 뭐 추가로 준비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개인연금 자체에 IRP라는 퇴직연금 제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연금을 하시면서 IRP와 연금보험을 같이 준비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공무원, 저희 집사람도 공무원인데 따로 개인연금 따로 가입하고 있거든요.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연금 뭐가 좋을지 저희 센터에 다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1800-3624 저희 센터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구체적으로 다 구체적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미늄 프레이님, 퇴직은 6년 정도 남았습니다. 6년 동안 잘 운영하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어딨지? 네, 아이고. 네, 말이 끊겼습니다. 자, 배즈크님, 부부가 다 나이가 동갑일 경우에 한 명은 조기 수령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동갑일 경우에 한 명은 조기 수령하고 한 명은 연기 수령하고 이런 것보다는요, 각각의 연금으로 보십시오. 각각의 연금으로. 네, 그래서 각각의 연금 보시면 더 많은 연금 받으시려면 뭐 연기하시고 그리고 오래 사시는 게 제일 좋죠. 한 명이 조기 수령한다고 해가지고 뭐 더 유리해지는 건 없습니다. 혹시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의 기준으로 보시는 거기 때문에 조기 수령한다 그래서 연금액이 줄어드니까 유족연금이 줄어든다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연기연금 하다가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유족연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은
정상적으로 내가 받게 될 기본 연금액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기에 수령한다거나 연기연금 한다거나 이건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자, 피비 교수님, 미혼이라도 사망 시 형제자매도 유족으로 된다던데요. 아닙니다. 네, 그쵸. 미혼이 사망일 경우에 유족은 내 개인 자산은 형제 자매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공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유족의 범위에 배우자나 아니면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여기 직계 존비속만 포함되기 때문에 형제 자매는 공적연금의 유족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형제 자매는 공적연금의 유족연금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자, 알고 봐요님, 국민연금 월 170만 원 받으면서 직장인을 70살까지 다닌다면 건보료나 피부양자 박탈 안 되죠. 자, 일단 직장을 다니신다면 피부양자 박탈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직장을 다니신다는 것 자체가 건강보험료를 직장보험료로 내신다는 거거든요. 자, 내시고 있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체가 안 되시는 거죠. 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국민연금 받으시는 것과 관계없이 직장을 다니면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셔야 됩니다. 직장을 안 다니신다면 국민연금을 연간 2천만 원 이하로 받으시고 다른 소득이 없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되겠죠. 자, 리찌맘님, 네. 안녕하세요. 연금 수익률보다 평생 받는 걸 선택했어요. 잘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최저보증연금이 최고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금을 가입함에 있어서 너무 수익률 중심으로만 보지 마시고 평생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시는 것이 연금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김현수님 감사합니다. 이주수님, 톤틴연금 언제 나오면 내용 어떤가요? 톤틴연금은 이미 나와 있고요. 뭐 더 좋은 연금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톤틴연금이라는 것이 일정한 조건을 두고 조건을 달성한 사람들은 많이 받고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이 구조가 바로 톤틴연금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톤틴연금 구조는 중간에 해지하신 분들은 굉장히 페널티가 큰 대신 연금으로만 받으신다면 연금액이 높은 구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톤틴연금 지금도 있고요. 네, 이런 톤틴연금에 대해 궁금하시면 저희 센터로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상담해 드릴 테니까 1800-3624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유민아님, 저는 저축보험을 30만원씩 12년 납입기간을 끝내서 60세부터 종신연금으로 받으려고 물어보니 17만원 지급된다고 하네요. 그쵸? 네. 자, 뭐 금액이 크진 않지만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사랑공간님, 박사님이 선구자 역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대한 연금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연금이 중요하다는 걸 알리는 선구자 역할을 제가 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연금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정치권에서 그죠? 나라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연금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셔야 됩니다. 그걸 어쨌든 바꿔놓는 것 제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안다스님, 국고로 지원해줘요. 공무원처럼. 그렇죠. 네. 김정민님, 내일 10시 특별라방 잊지 않으려고 알람 맞춰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주차장에서 끝나면 들어가려고 차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에 오셨는데 방송이 안 끝나서 못 들어가 계시는군요. 네. 자, 명수님, 내일 라방 봐주시고요. 마틴 루터킹님, 이준석이 여기 출연한다고요? 네, 출연할 예정입니다. 네. 배지크님, 각 당에서 한 명씩 신청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그다음에 뭐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어디 좋으니까 연금에 관련된 의견을 좀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언제든지 출연하시면 연금박사 라이브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민님, 박사님 덕분에 남편 국민연금 내년 10월까지 지난달 연기연금 신청 잘하셨습니다. 연기연금 하셔가지고 노후 준비 더 많은 연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공관님, 여러 당 의원님들하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국민들을 위해서. 맞습니다. 저는 어쨌든 연금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국회의원, 정치인들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자, 김한중님, 개인연금이 2개 만기인데 오래된 연금 먼저 사는 게 유리한가요? 오래된 연금 먼저 타시는 게 아니라 수익률 낮은 연금 먼저 타시고 수익률 높은 연금은 늦게 타시는 게 좋습니다. 오래된 게 수익률이 높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계속 높은 수익을 주는 연금은 늦게 받으시는 게 더 좋겠죠. 자, 솔기님, 내일 방송 꼭 시청 감사하고요. 사랑구가님, 어디 방송료가 아니라 라이브 방송 여기 그냥 이거 틀으시면 됩니다. 유영수님, 왕 싸가지 준석이 정말 싫은데 인간성이 말종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싸가지가 좀 없죠. 네, 맞습니다. 네. 뭐, 싸가지 없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그런 생각합니다. 싸가지 없는 거 있는 거 저도 사실 젊을 때 싸가지 없던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사실. 네. 자, 그런데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싸가지가 있든 없든 제발 좀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네. 우리가 싸가지 있는 사람 뽑아놨더니 사실 뭐 더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이제는 뭐 누구를 뽑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요번에 그 대선 후보 요번에 나온 거 보니까 우리나라 현재 대선 대통령 선거 지지도 1위가 누구냐면
아직 잘 모름. 아직 잘 모름이라는 사람이 1등이라고 합니다. 아직 잘 모름. 그렇죠? 그만큼 아직 뽑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누가 되든 우리나라에서 잘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나오길 바라겠고요. 제발 뭐 탄핵 이런 거 그만 당하고 이제 그죠? 좀 정상적인 리더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리더가 그죠?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연금을 잘 아는 리더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네. 윤상님, 감사합니다. 미나노님, 입법경과 협업을 하려면 제대로 진정성 있는 사람이면 좋겠네요. 제발 자신의 주 공략 측만을 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본인이 원하는 층 혹은 표를 살 수 있는 층에 대해서만 이런 쪽으로 하는 거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런 건 저도 마찬가지니까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받는 국민연금도 있지만 그 개인적으로 받는 것보다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어떤 연금이 더 좋을지 한번 고민해보고 있거든요. 이런 걸 제가 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나노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요. 주 공략 측만을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 된다. 굉장히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자, 피베이글스님, 사망일시금은 형제자매도 된다던데요. 아닌가요? 사망일시금은 형제자매한테 드리는 겁니다. 유족의 대상, 유족연금의 대상이 없을 때 유족 이외에, 그러니까 유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유족에게, 형제자매에게 드리는 게 사망일시금 맞습니다. 근데 유족연금은, 대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자, 두아이맘님, 피병자 조건이 된다는 가정하에 개인연금저축 한도만 넘지 않으면, 피병자 조건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자, 피부양자 조건에 들어가는 것은 일단 소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저축은요, 연금저축 한도만 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연금저축 한도 이내에서만 수령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연금저축에서 받는 연금소득은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도만 넘지 않게 받으시면 얼마를 받던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기준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냥 피부양자 조건에 해당되겠습니다. 오선우님 감사합니다. 홍기성님 영향력 있는 정치가들이 연금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런 자리 박사님과 자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개인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정치인들에게 납득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래서 더 좋은 연금에 대한 제도가 나오고 우리가 부동산 제도 자꾸 연구하지 말고 연금 제도를 연구하는 게 더 중요한데 이놈의 부동산 아유 진짜 어쨌든 네. 자, 안단테님 자동조정장치 안 됩니다. 받는 연금 몇 푼이나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동조정장치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지금 몇 푼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지 말고 오히려 연금을 많이 받아서 내가 200만 원 받으나 210만 원 받으나 큰 차이 없으신 분들은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제도가 좋냐 안 좋냐 도입하냐 마냐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제도가 있다면 도입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장치를 도입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을 줄일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해서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더라도 정말 어려우신 분들, 노후의 빈곤층에게는 좀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조금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장치를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항상 가부, 옳다 그르다만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옳든 그르든 간에 거기서 파생돼서 좀 더 좋은 장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네, 후추님, 상담할 수 있는 연금 박사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몽당이님, 감사합니다. 안다트님, 감사합니다. 네. 셀틱 클래스코님, 네, 감사합니다. 알고바이님, 내일 기대하시는데요. 시청률 1000명, 뭐, 저도 좋고요. 뭐, 적게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할 얘기 하는 거니까요. 네. 베제크님, 감사합니다. 김정민님,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18% 올리고 도입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되고, 국민연금도 하루빨리 안정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어쨌든, 어떤 제도가 도입되든 현실적으로 좀 현명하게 도입되는 것이 중요하죠. 후추님,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반대, 당연히 반대해야죠. 그런 얘기 다 할 겁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못 받고, tan가 논 사람 기초받고, 이것도 문제가 있죠. 네, 후추님 의견 제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아이맘님 감사하고, 남박사님 감사합니다. 비빌이글스님, 베지크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연금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월요일 날 한 주 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회사에서 행사가 있는 관계로 시차가 안 맞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쉬어야 되니까 다음 주 월요일 라이브 쉬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대신 내일 저녁 10시, 시간은 아마 9시 반에서 10시 사이가 될 것 같은데요. 10시에 기억신당
국회의원 이준석 의원과 함께 연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댓글로 주시면 또 댓글도 많이 반영할 테고요. 여러 가지 의견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뭐 어쨌든 여러분 내일 10시, 9시 반, 10시? 정확하게 시간은 다시 한번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녁입니다. 저녁. 지금보다 더 늦은 시간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연금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테니까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 연금에 대한 의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제 정치인과 만난다고 하는 것이 저도 굉장히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정치인을 배제하면 제도를 우리가 어떤 건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좋은 자리를 계속 만들어 볼 예정이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보시는 분 중에서 혹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입법기관에서 활동하시는 분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금박사 출연하시게 되면 같이 출연해서 연금에 대한 좋은 제안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방송들이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하고 연금에 대해서 인식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많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저녁 10시에 좀 기대 많이 해주시고 다음 주 한 주 쉬고 다다음 주 월요일 또 9시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노후 준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